konnichiwa. 양센터의 응원데스. 아시프강쌤입니다. 오늘도 한자 공부해 볼까요? 자, 오늘은 일본어 한자 하나를 알면 여섯을 알 수 있다. 1타 6피입니다. 오늘은 6개를 묶어 갑니다. 오늘은 이겁니다. 가만 보시면은 그렇죠. 이제는 좀 보이시지요? 첫 번째 한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자는 우리말로 어떻게 읽을까요? 읽혀지면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 한자는요, 원래 여러분 그렇죠. 한자라는 게 출발점은 뭔가 그림에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갑골문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연상이 되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래는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요. 그 위에는 그 사람 위로 이제 머리 위로 이제 지붕이 보이죠. 그래서 큰 건물 아래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형상화했다라는 명령의 령자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뭐 한자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그죠? 사람을 한 곳에 모아놓고 무릎을 꿇린 다음에 이제 명령한다라 해서 명령의 령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오늘의 한자는 명령의 령자로 시작이 되어진 단어들이어서 발음들이 전부 다 령. 그러다가 하나의 변형이 이제 랭자로 가게 됩니다만은 요거를 좀 외워볼게요. 주로 시험 때 많이 언급되는 것들 중심으로 할 거니까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좀 적어보시면서 들어보시죠. 갈게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그 갑골문처럼 그죠? 이제는 좀 눈에 보이실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그죠? 그래서 아랫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런 명령의 령자에서 하여금 령이기도 하고 명령할 령이기도 한데요. 명령으로 가시죠. 쉽게. 요게 쓰여지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이겁니까요? 그렇죠? 명령이죠? 매래, 명령, 매래. 다음은요? 법이죠. 법령. 발음은 호래, 호래. 그리고 네, 앞에 거는 지자죠. 지령. 그죠? 발음은 시래, 시래처럼 이 명령의 령은 명령, 법령 정도면 되세요. 아시겠죠? 이 명령의 령에서 좀 확대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다음 갈게요. 자, 명령의 령자가 이제 앞에는 보이셨고요. 그럼 문제는 오른쪽인데 이 오른쪽이 뭘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본 적 있을 텐데요. 저 오른쪽에 보세요. 여러분 많이 봤던 거 써드릴게. 네. 뭘까요? 그렇죠. 아따마. 그죠? 아따마. 머리 두자죠. 그래서 이것도 반을 쪼개요. 반을 가만히 쪼개게 되면 왼쪽이 발음 담당의 두부의 두자가 되고요. 오른쪽이 머리를 의미하게 돼요. 머리. 그래서 머리 두자, 아따마를 말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포인트는 오른쪽에 얘는 머리를 의미한다. 그러면 지금의 한자는 그죠? 명령의 령인데 우두머리의 머리. 즉 우두머리가 사람들에게 명령하면서 거느리는 대통령의 령자. 그렇죠? 거느릴 령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제한적으로 보이는 게 거의 뻔합니다. 보시죠? 영토가 되죠? 영토 발음은 료도, 료도. 조심할 게 이 거느릴 영자는 음독이 료로 갑니다. 나머지 대부분 영자는 레로 가는데 이 거느릴 영자만큼은 료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대표 단어로 기억하시는 게 빠르시겠죠? 익숙하실 거고. 그래서 영토의 료도, 료도. 자치령, 그죠? 자치령. 그래서 지치려, 지치려. 앞에는 점자죠. 점령하다죠. 점령. 발음은 센려, 센려. 점령의 령도 있습니다. 뒷글자는 역자죠. 영역. 발음은 료이끼, 료이끼. 그렇죠? 영해, 바다를 의미하는 영해. 료카이, 료카이. 하늘 공자죠. 영공. 발음은 료크. 가장 많이 보이는 한자죠? 네, 대통령.
다이토료. 영사관, 료지강. 그렇죠? 뭔가 다스리려면, 거느리려면 요령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좀 중요하죠. 요령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령의 령도 됩니다. 발음은 요료. 대표 단어로 요령의 요료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의 다이토료처럼 대표적인 부분들로 기억하시는데 하나 더 봐주셔야 할 게 영수서입니다. 우리말은 영수증 보통 그러죠. 발음은 료슈셔. 시험적으로는 이제 다이토료, 요료, 료슈쇼가 가장 많이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수서, 료슈쇼가 아니라 영수증으로 가게 되면 요렇게 씁니다. 이게 증입니다. 요렇게 쓰기엔 발음이 달라집니다. 료슈쇼 긴 발음이세요. 짧은 발음에 료슈쇼. 길게 발음하면 료슈쇼처럼 영수증자가 됩니다. 한자가 바뀝니다. 같은 뜻입니다만은 보통은 짧게 쓰죠. 료슈쇼를 주로 쓰는 편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앞에 글자 보던 걸 텐데요. 횡단보도의 횡자잖아요. 횡령한 거죠. 뭐 공금을 횡령한다 그럴 때 쓰잖아요. 발음은 오료처럼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둘 만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령자는 료라는 음독 외에는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거 해볼까요? 이번에 보니까 밑에 들어있네요. 그죠? 명령의 령자가 밑에 들어있고 위에는 비가 내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듯이 명령이 내려지는, 그래서 비가 떨어지듯이 명령이 떨어지면서 떨어질 영자입니다. 비 떨어지듯 명령이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떨어질 영자인데, 이 떨어진다라는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땅에 닿으면서 제로가 되는 거죠. 그 영입니다. 제로.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영하. 발음은 레카. 영도. 레도처럼 제로, 0입니다. 0. 그래서 0점, 빵점이지요. 발음은 레텐처럼 레가 0, 제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시, 레지. 요건 체크해 두세요. 영세한 것도 씁니다. 영세업자, 영세기업의 영세도 이 한자입니다. 발음은 레사이. 꼭 챙겨 두세요. 레사이. 영락자죠. 영락이라 함은 발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레라크인데 둘 다 떨어진 거잖아요. 레나 라크나 떨어진 거다 보니까 우리말로는 뭔가 몰락하는 의미로 씁니다만은 많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본 김에 한 번쯤 봐두면 좋죠. 레라크지만 시험적으로는 레 때도 많이 보여집니다만 특히나 영세함의 레사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뒀으면 합니다. 다음 갈게요. 이번에는 왼쪽에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치아. 치아의 치자, 이가 보이죠? 여러분, 동식물의 나이를 셀 때, 식물은 나이테를 본다 치면, 동물은요, 그렇죠? 이를 보게 됩니다. 그 이를 통해서 나이를 세게 되죠. 이로 하여금 나이를 센다 해서, 이거는 나이령자입니다. 쓸만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연령, 낸레, 고령화, 독해 진짜 많이 나오죠? 코레가. 요게 나무 수령입니다. 나무 수령의 발음은 주레처럼 이건 뭐 특별한 부분 없이 낸레, 코레가가 많이 보여집니다만 고급반에서는 훈독도 봐두셔야 됩니다. 훈독은 요아이, 나이를 말하게 되는 요아이도 체크를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갈게요. 이번에는 왼쪽에 쇠금이 보이죠. 금자, 쇠금자가 보입니다. 이렇습니다. 결국은 명령인데요. 하인에게 명령을 하기 위해 쇠로 만든 방울을 흔들어 부른다 해서 이 한자는 방울을 의미하는 방울령자입니다.
방울영자.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 김에 보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은방울이죠, 한자가. 발음은 긴레, 긴레. 그래서 은방울을 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만 시험 때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알아두실 만한, 그리고 알고 계심직한 단어가 한번 적어볼게요. 풍, 바람 풍자죠. 풍령. 그러니까 바람에 방울이 울리는 거. 네, 발음은 후링 갑니다. 후링.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바람에 흔들려 소리나는 풍경 있죠. 우리 보통 풍경이라 말을 하는 걸 일본은 후링, 후링. 일본 여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죠. 후링이라는 건. 그죠? 뭔가 시원함이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이번엔 요비링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르는 방울이죠. 그러니까 초인종. 예, 뭐 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한자로 쓰면 요비링 하지만 많이 보여지진 않습니다. 음독으로는 후링 정도만 좀 챙기시면 어떨까 싶은데 훈독은 이게 스즈, 방울을 의미하는 스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해할 때 보면 맨날 나오는 이름이 스즈기상 하는 게 이 사람 이름이었죠. 이 한자였습니다. 그 스즈가 원래 방울을 의미했던 부분이세요. 자, 그렇게 령을 5개를 봤는데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냉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 원래 이 왼쪽에 있는 부수가 뭘까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세요. 원래가 3개 있으면 삼수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2개만 가면 이건 이수변이라고 2개잖아요. 왜 2개가 돼버렸냐면 얼어붙은 거라. 그래서 이거는 이수변은 얼었다는 뜻이거든요. 얼음빙, 얼었다는 뜻이라서 얼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은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령은 얼음장처럼 차갑다 해서 이 한자는 차가울 냉, 냉자가 되죠. 많이 봤던 한자 원래 이 한자입니다. 그 얼었다라는 부수가 뭘 의미하냐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봐요. 봐봐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오른쪽 한자 보시면 요게 동서남북의 동자 아닙니까? 근데 앞에 얼어붙었잖아요. 그래서 냉동이지요. 냉동. 발음은 레터, 레터. 이 한자는 부수가 같네요. 그죠? 레터, 냉동처럼 이 이수변은 얼어붙어요. 레터. 그러면 이 냉자 좀 볼까요? 더? 냉기죠? 레기, 레기. 기초반 때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그죠? 그렇죠. 냉장고, 레저거, 레저거. 냉, 난, 방. 방자도 했는데, 예. 방자는 맨 처음에 방향의 방자할 때 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저 위에 링크 따라가서 한번 좀 더 보세요. 그래서 냉난 방이죠. 레담보, 레담보. 그러니까 쪼개도 돼요. 냉방 그러면 레보, 레보. 난방 그러면 담보, 담보. 해서 레담보로 묶어도 괜찮겠죠. 한랭. 발음은 칸레. 한랭은 보통 일기예보 때 좀 들리잖아요. 이런 거. 한랭전선 이런 거죠. 칸레젠센, 칸레젠센. 좀 되겠습니다. 많이 쓰는 부분은 아니시고요. 냉각입니다. 각. 예, 냉각 상태의 각자입니다. 발음은 레이캬크, 레이캬크. 냉각의 레이캬크. 이것도 많이 보죠. 냉정한. 발음은 레세, 레세. 레세나 스타일, 냉정한 스타일, 레세나 스타일처럼 쓰게 됩니다만 음독은 이 정도입니다. 훈독이 좀 많아요. 이거는요. 가장 많이 접했던 게 그렇죠. 쯤에따이 차가운, 네, 쯤에따이 차가운 게 원래 이것기도 하죠. 이 차가움이 어떠한 인간적으로 차가움도 쓰기도 하잖아요. 참 폭넓게 씁니다. 뒤에 에루 보이면 히에루입니다. 히에루는 뭔가 차가워졌다라는 것보다 가장 많이 들리게 되고 많이 쓰여지는 건 쌀쌀한 날씨에 씁니다. 교와 히에루네 하면 오늘 좀 쌀쌀하다처럼 쌀쌀한 게 히에루. 그래서 요렇게 씁니다. 앞에 꽃이 붙었죠. 발음은 하나비에, 하나비에 하면 꽃이 쌀쌀한 거. 그렇습니다. 꽃이 필 무렵 쌀쌀함이 오는 네, 꽃샘추위. 우리는 꽃샘추위를 니혼고대와 일본어에서는 하나비에, 하나비에라고 표현합니다. 뒤엔 증상의 증자가 보입니다. 증상의 증자. 냉증이죠. 발음은 히에쇼, 히에쇼. 이 증자 대신에
성격의 성자를 써서 히에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냉한 체질을 말할 때 냉한 체질을 히에쇼라고 씁니다. 야스가 보이네요. 히야스는 차게 하는, 가장 차게 하는 게 여러분 아따마오 히야스, 머리 좀 식혀라, 이런 식으로 좀 진정시키는, 아따마오 히야시대, 머리 좀 식혀라처럼 차게 하는, 시키는, 진정시키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거기서 이제 오부터 오히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냉수입니다. 차갑게 한 냉수를 오히야, 아니면 여기다가 물 붙여서 히야미즈 하기도 하고요. 오히야를 많이 쓰죠. 냉수는 오히야. 그러다가 뒤에 거는 땀이지요. 발음은 아세, 발음은 히야세. 여러분 식은땀, 히야세. 보통 식은땀을 흘린다 할 때는요, 히야세오카크 합니다. 히야메시입니다. 반짤 됐습니다. 이거는 반자 안 보신 분들은 요 전과에서 배웠던 요 전 영상에서 이제 반자 있으니까 한번 더 체크하세요. 그래서 찬밥이었죠, 히야메시. 그럼 기억해 보세요. 찬밥 신세. 찬밥 신세를 당했다 할 때는 뭐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히야메시오 쿠, 먹다의 쿠를 집어넣습니다. 히야메시오 쿠가 찬밥을 먹었다, 즉 찬밥 신세, 냉대를 당했다에 썼던 히야메시도 이 한자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번엔 더 있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히야야까입니다. 히야야까다. 나형용사인데요. 히야야까 하면 뭔가 싸늘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야야까나 가제, 싸늘한 바람이라든가, 히야야까나 가제, 히야야까나 타이도, 태도에 타이도 붙이면 뭔가 냉정한 태도라든가, 히야야까나 타이도처럼 쓰여지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도 단어를 접했을 때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시게 되면 아마 사전을 보실 때 한글만 보지 마시고 예문 좀 보세요. 예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쓰여지는구나를 한글보다는 예문으로 접하시는 게 좀 더 오래 갑니다. 정확히 아시겠죠? 좀 더 보시죠. 이번엔 히야가스입니다. 히야가스는 좀 말하자면 쌀쌀 맞은 건데요.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보통 놀리다 내지는 야유하다, 놀릴 때 씁니다. 히야가스입니다. 히야가스는 놀리다로 주로 씁니다. 요거 참 많이 보이죠? 메루 나올 때. 이거는 사메루. 사메루는 식다죠. 사메루는 식어요. 음식이 식는 것도 식는 거지만 열정이 식기도 하고 애정이 식기도 하는, 그럴 때 전부 다 사메를 쓰기도 합니다. 문법적으로 가장 많이 봤음직한 문장은 사메 나이 우찌니 도조라고, 식지 않은 동안에 드시라고 배워보셨나요? 그렇게도 보통 이제 N3에서 공부를 좀 하는 편입니다만, 사메 나이 우찌니 도조, 식지 않은 동안에 먹으시오라고 식기 전에 먹으라 개념을 사메 나이 우찌니 도조 할 때 사메루가 이 한자가 됩니다. 사마스입니다. 사마스는 시키는, 밥을 시키는, 국을 시키는 것도 사마스기도 하고요. 네, 뭔가 열기를 식히는 것도 있고요. 역시 예문을 좀 봤으면 싶은데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사전 보시면서 이렇게 쓰여지는가 단어 좀 체크하시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정, 그런 열기가 식으면 안 됩니다. 더 살려가면서 좀 더 하셔야 쫙쫙 늘지요.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6가지의 령 5개와 랭 하나에서 6개를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는요. 그렇죠. 대표로 항상 대표 단어로 기억해 보게요. 첫 번째 건 명령의 령자였습니다. 명령 발음은 메레 명령의 령. 그죠? 다음에 요거는 머리를 의미했다. 해서 우두머리가 명령하며 사람을 거느리는, 그죠? 어떤 영역이라든가 영토라든가, 그죠? 대표적으로는 대통령도 있었죠. 영토에는 료도, 영토는 료도, 뭔가 영역, 료이기, 대통령, 다이토료, 영사관, 료지간, 전부 다 이 한자였고, 그러려고 하면 뭡니까? 이게 거느리고 그러려면 요령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대표 단어로 이거 적었습니다. 발음은 요령의 요료. 그리고 영수증도 챙기고, 영수증이요. 료슈셔. 그리고
횡령, 오료도 받으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내리죠. 그죠?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로를 말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시하죠. 발음은 레지. 이거 외에도 뭐 0점, 레땐. 그러다가 영세업자 영세에도 이 한자 있습니다. 영세, 레사이. 좀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가 붙어 있으면, 그죠? 나이를 말했다 해서 연령의 영자, 연령, 발음은 nen래, 연령. 훈독도 받으면 좋고요. 훈독은 요아이. 이 훈독은요, 해도 잘 익숙치 않습니다. 자꾸 보게요. 이번엔 쇠금벤이 붙으면, 그쵸? 새로 만든 방울이었죠. 방울 영자. 그래서 뭐 은방울의 긴레도 있습니다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풍경.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나는, 그죠? 풍경의 후링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후링. 그리고 훈독은 수즈기의 스즈였던 것도 체크를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참 훈독이 많았던 냉자. 어떨 때 썼을까요? 요거 적어봤습니다. 같은 부수에 요게 붙으면 이수변의 경우는 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냉동 대표적으로 냉동은 레토. 뭐 냉장고, 그렇죠. 레조거, 냉난방, 레담보, 냉정한, 레세, 그러죠? 그리고 훈독에서 차갑다, 쯔메따이. 이 형용사는 쯔메따이. 나 형용사로서는 쌀쌀한, 냉정한 부분은 히야야까다도 있었고, 동사가 많았죠. 이제 대표로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쌀쌀해진 거, 히에르. 그래서 날씨가 쌀쌀해지는, 꽃이 필만 할 때 쌀쌀해지는 꽃샘추위, 하나비에. 그리고 머리 좀 식혀라 할 때 아따마오 히야스. 그 히야스가 식은 땀의 히야세, 찬밥의 히야메시까지 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차게 식어버리는 거는, 열정이 식거날 때는 사메르, 식히는 건 사마스. 아무튼 참 많네요. 한 번 더 쭉 정리를 하시면서 복습해 보시죠. 여러분 몫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6개를 외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교와 고구마데 데스.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ではまた会いましょう。さよなら。